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세 번째 소단원, 변화하는 촌락입니다. 촌락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촌락의 옛날과 오늘날 모습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옛날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농사를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소를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축을 이용했다. 그리고 물건을 운반할 때 지게를 쓰고 있지요. 기계가 아닌 지게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 거기에다가 빨래를 빨래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하고 있지요. 초가집의 모습이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계로 바뀌었죠. 길도 좀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운반할 때 기계를 활용하고 있고요. 농사질 때 이렇게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가집에서 양옥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옛날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한 장의 그림들로 비교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두 번째, 촌락의 옛날과 오늘날 비교하기. 옛날에는 주로 그림에서 봤듯이 초가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대부분 양옥집으로 바뀌었죠. 초가집의 모습입니다. 지프로 지붕을 얹은 모습.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양옥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길도 좀 좁고 울퉁불퉁한 모습이었는데요. 넓어지면서 포장이 되어 있죠. 다니기에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농기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농사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나 사람이 직접 농사일을 해야만 했었죠.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기계가 발달해서 적은 일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지요.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주게 되면서 적은 일손으로 넓은 면적을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사기술 발달, 이것도 달라진 점인데요. 우리 친구들, 비닐하우스, 또 유리온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한겨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딸기와 수박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음식들, 채소, 과일 이러한 것들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고요.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나 사람의 힘으로 하던 것이 기계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옛날과 오늘날 비교 계속해 볼까요? 일하는 모습은 바쁠 때에는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냥 사람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짐을 운반하는 거는 지게로 무거운 짐을 옮겼고요. 오늘날에는 주로 노인들이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촌락에 남아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촌락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주로 노인들이 일을 하고요. 짐을 운반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무거운 짐을 옮긴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낯설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바로 지게입니다. 우리 첫 번째 봤었던 그림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곳에 물건을 싣고 물건을 얹고 사람이 직접 지어서 운반한다라고 해서 지게입니다. 지게의 모습까지 만나봤어요. 교과서 핵심 자료, 그래프 읽기. 우리 앞으로 사회 공부하면서 그래프가 계속 나와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프 읽기, 농촌의 가구수입니다. 그래프 읽어볼게요.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곧 주제예요. 그 주제를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로축과 세로축에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알 수 있는 사실,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면서 아,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합니다. 그래프는 이 과정으로 우리 친구들이 읽어야 돼요. 그럼 해볼까요? 그래프 읽기.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제목을 확인합니다. 제목, 농촌의 가구수. 항목 확인해 볼까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연도와 가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 1970년에 248만 가구였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 예측해 볼까요? 농촌의 가구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선생님이 잘 해석을 했는지, 또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무엇을 나타낸 그래프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뭘 확인해 보라고 했지요? 제목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농촌의 가구 수예요.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냅니까? 항목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농촌의 가구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1970년에 비해 2015년에 농촌의 가구수가 2배 정도 감소했다.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248만 가구에서 108만이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2배 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를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 보면요. 농촌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일손이 부족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읽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잘 해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촌락의 모습이 변화한 이유. 왜 촌락의 모습이 변화했을까요? 오늘날에는 과학과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다양한 농기계 및 시설이 발달합니다. 농기계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도 많이 발달했죠. 적은 일손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촌락의 인구는 줄어들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남아있게 되면서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줄어들어 농사를 짓는 모습이나 촌락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예전과 달라지게 됐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촌락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간의 정이 계속 남아있는 촌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는 촌락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확인해 봤네요. 왜 촌락의 모습이 변화했을까? 내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 번째 소단원 변화하는 촌락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촌락의 발달 과정 조사하기입니다. 촌락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달했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볼 거예요. 조사 내용은 일단 얘가 강화도의 변화 모습,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에 주로 농촌이 발달한 까닭, 강화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때 이러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사해 볼 거예요. 조사 방법은요. 지역의 누리집을 검색해 본다던가 문헌조사, 답사 이러한 방법들로 조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 내용을 봤더니 좀 특이한 점 발견했나요? 강화도라고 하는 건 섬이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기에는 강화도라고 하는 섬은 주변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어촌이 발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강화도에 주로 농촌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만나볼게요. 촌락의 발달 과정입니다. 일단 촌락의 모습이 어떤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주제는 역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의 자연 환경과 촌락의 형성을 확인해 봤더니 강화도는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큰 섬 중에 5번째 손가락에 드는 그렇게 큰 섬입니다. 어촌보다는 주로 농촌이 발달했습니다. 강화도는 기후가 온화하고요. 평균 기온이 한 11도 정도 된다고 해요. 연평균 기온이. 촌락이 들어서기에 알맞은 완만한 언덕지대가 많아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강화도 촌락의 발달 과정을 살펴봤더니요. 간척으로 인한 변화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간척은요. 간석지, 갯벌을 메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친구들 지도로 보기에도 어때요? 달라졌죠. 강화도라고 하는 섬 요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간척지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간척지가 된 모습, 변화 모습 지도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강화도는 갯벌이 발달했습니다. 강화도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서해안에 갯벌이 발달하기에 좋은데요. 갯벌이 발달해서 간척을 하면 논이나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척으로 논이나 밭이 넓어져 생산량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른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촌락이 간척으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촌락의 모습에도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오늘날 촌락의 모습은 많이 변화돼요. 초가집은 현대화된 양옥집으로 대부분 바뀌었고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도 포장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였는데요. 널찍널찍한 도로로 바뀌었고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동하기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집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달도 한몫을 했는데요. 강화도는 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지를 오갈 때 배를 타야만 했었어요. 강화도는 섬이어서 사람들이 육지를 오고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었어요. 강화대교, 초지대교 이러한 큼직큼직한 다리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육지로 나갈 때 배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섬과 육지를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됐어요. 강화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쉬워졌습니다.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물자의 이동도 편리해졌어요. 강화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어났습니다. 관광객이 강화도를 찾아와서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구매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된 거지요.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쌀, 인삼, 약숙, 순무와 같은 특산물의 판매량도 늘어나 농가의 소득이 높아졌다. 관광객들이 와서 사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게 되면서 팔기가 쉬워지게 되었다. 결국에 생산량도 이러한 것들이 생산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득도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강화대교, 초지대교의 모습입니다. 자, 농업의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농기계 이용. 옛날에는 주로 농기구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농기계로 농사를 짓죠. 이 농사기술도 발달해서요. 최근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 강화도 농경문화관에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변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교과서 핵심 자료 만나볼까요? 강화도가 참 많이 달라졌죠? 강화도의 발달 과정을 신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화도의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강화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부분을 신문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강화도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 강화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농사짓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얼마나 옛날부터인가?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이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때 세워진 고인돌이 많이 남아있다. 정말 옛날이죠. 이 고인돌 하면 사실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강화도에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강화도가 농사짓기에 알맞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강화도는 어촌이 발달하기에 좋은 환경을 지녔음에도 농촌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강화도는 연평균 기온이 11.1도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편이죠? 비교적 따뜻해요. 또 한 해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적절해서 농사짓기에 딱 좋습니다. 흙의 질도 좋고요. 간간히 불어오는 알맞은 세기의 바닷바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녔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강화도는 보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촌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산물이 그래서 쌀, 인삼, 약숙, 순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강화도의 모습이 변화했다라고 했는데요. 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사진을 담았습니다. 자, 농사 짓는 방법과 농기계가 발달함으로써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친구들 사람이 직접 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었잖아요. 아니면 가축의 도움을 받았었죠. 적은 일손으로 넓은 농가밭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됐고요. 새로운 농사 기술이 발달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촌락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변화하는 촌락 두 번째 이야기 만나봤습니다.